예, 반갑습니다. 방문과학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혁진입니다. 방문과학의 교정학 대표 선생님이죠. 이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방문학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걸 가지고 질문하실 것 같아갖고 살짝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늘 무거운 주제로 출발할 수 있는데 교정직의 그 선발 인원이 665명에서 241명으로 이제 감축이 됐거든요. 네네. 이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멘탈이 털리는 상황일 수 있는 건데 이런 추세가 이게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채용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쉽게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많은 인원 선발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판단했을 때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25년도에 채용된 인원이 아직까지 연수원에 입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일정 부분 있어서 이제 현장으로 가야지 신규 인원 채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격생 제자들한테 연락을 좀 받은 부분을 되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마지막 5차 연수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26년도 10월 26일 날 시작을 해서 12월 4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2월 4일 날 끝났을 때 바로 현장에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대기 기간이 또 걸린다면 결국 27년도 초반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계속해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퇴직자를 제외한 명예퇴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이 아무래도 조금 좀 줄어든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9급의 경우에는 인원을 좀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는데 7급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40명을 채용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35명을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갖고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도에 남자 900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남자 50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갑자기 인원이 확 줄어갖고 무려 219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500명대, 600명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선발 인원이 줄은 부분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앞으로 27년을, 28년을 대비하려고 우리 교정직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이 굳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또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22년도와 23년도 기조를 딱 보면은 어느 정도 명확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22년도에 여자 같은 경우 118명이라는 엄청난 대규모의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도 저 또한도 당황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32명으로 인원이 확 줄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118명 뽑았을 때도 커트라인 점수가 8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32명 채용할 때도 커트라인 점수가 동일하게 8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1350명에서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결시자.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하는 수험생이 대략 600여 명이 나온다. 600여 명이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하는 과락자가 나온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경쟁률은 채 4, 5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굳이 걱정을 하고 미리 사서 조심스러움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4년도에 남자 600명을 넘게 609명을 채용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커트라인 점수가 63점이 나왔어요. 와, 대박인데요. 네, 63점이 나왔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시험이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를 했었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제가 교정직 강의를 하고 교정학 과목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속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려 지원자 5,800명이었는데 응시자 4,400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3,000명이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한 과락자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네. 교정직 분들이 헬스장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락자를 제외하고 실질 경쟁률을 확인해 보니까 2대1입니다. 2대1. 이거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험생들도 되게 당황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전혀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국가직 접수가 끝난 상황인데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교정직 남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21대 1이고 네. 여자가 좀 더 높네요. 44대 1인데 그렇더라도 올해도 이제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남자 지원자가 4,500명으로 줄었습니다. 6,500명에서 4,500명으로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경우에도 1,300명대로 인원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올해 방문각에서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방문각에 교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인재들이 너무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냐면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그 질문 내용이 저 또한도 순간순간 놀랄 정도의 꼼꼼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한 번씩 우리 수험생들한테 여기까지 하고 잘라줍니다. 왜?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부분에 대한 거를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어찌됐건 80점 초반대가 필기 합격선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남자는 60점 초반대 정도. 이거는 과거 부분이고 선생님 25년도에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커트라인이 80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87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감소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까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커트라인 점수가 확 상회하게 막 올라간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교정학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나요? 자, 우리는 교정학이라는 학과목이지만 법령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의 꼼꼼한 부분을 대한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법령이 중요하다. 네. 그 중에 최근 들어서 24년도부터 출제 기조가 조금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세부 규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갔네요. 네, 작년 24년도부터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가셔야지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교정학도 법률이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다면은 개정사항이 분명히 또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24년도에도 2월 8일자로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2월 5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기존에 지금 틀을 갖고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 그 틀에서 다시 개정된 부분에 대한 거를 또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선생님 천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은 법률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만 재차 국법과 신법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정된 날, 공포된 날 밤샘을 통해 갖고 제가 정오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법무과 공무원 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다 올려갖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껏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해놨고 하나 염두에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공포 바로 시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9급 수험생님이나 아니면은 4월에 시행 예정이 잡혀져 있는 6급 교감 승진자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7급 수험생이나 10월, 11월 달에 시행되는 승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혼동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바로 시행되는 거는 개정을 한 거를 다 올려줬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4월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갖고 제가 그거를 다시 준비를 해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점수면은 안정권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지금 방문각 공무원학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에서 70점대에서 움직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다. 승부를 띄울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출제할 때 우리가 막연한 문제를 막 출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놓고 봤을 때 70점대 이상이 간다라면 그리고 또 전년도의 제자들을 봤을 때도 항상 70점대에 안착했던 친구들이 성과를 내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인원이 좀 줄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쭉 유지만 한다라면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막판에 이제 교정학을 몰아붙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으신지. 우리 교정학은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말장난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의적 규정이냐? 아니면 필요적 규정이냐? 주체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 주체냐? 소장이 주체냐? 이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주어. 세 번째는 이제 숫자입니다. 숫자. 네,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를 물어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하면은 좋은 점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24년도가 핵심 피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말장난에 아주 극치를 보였습니다. 학오를 학원화로 바꿔갖고 출제했고 엄청나네요. 휴일을 휴일로 바꿔갖고 출제했어요. 휴일을. 자, 이러다 보니까 법령 자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에서 어떤 포인트가 바뀌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의미까지도 네. 어느 정도는 내가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의 학습을 하는 거를 제가 포인트를 두고 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교정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을 꼼꼼하게 한 번 더 재차 학습을 하셔라.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 이론적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지금에 갖고 있는 기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준 익힘장, 이걸 중심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재차 학습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놓쳤는데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형사정책 법령에서 여러분들 보호관찰법하고 보안처분주의오법 중에서 우선 다른 건 둘째치고 보호관찰법 꼭 좀 봐야 되고, 두 번째 치료감호법, 이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보호관찰법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년사법에서는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안 보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소년법에서는 여러분들 보호처분 기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발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다면 교정학 공부하시는데 교정 관련 위원회 정리 안 하고 가시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전문 과목이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많죠, 교수님. 많습니다. 바뀌는 것도 많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교정학에 대한 어떤 출제 인원 변화와 막판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 9급의 경우에는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7급의 경우에는 기존에 3, 40명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올해의 경우 7급의 경우에는 인원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40명을 뽑았고 올해도 3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유출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당장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에 있는 형태만 잘 가지고 준비해 나간다면 결과물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를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달려가면 결과물은 여러분들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우린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준 교수님 그리고 행정학의 최욱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